바다 같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들어봤습니다. 처음 내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걸 알았을 땐 파도가 출렁거렸습니다. 내심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아니에요, 뭐 단순 발달 지연이에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간 거였어가지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자폐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셨을 때 좀 앞이 그냥 좀 캄캄해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차장에서 엄청 울면서 그렇게 한 1시간 막 울다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자폐가 맞는 거 같대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남편도 막 말이 없고. 처음에 자폐 판정을 받은 날 와이프는 여보세요. 오면서 지하철 타고 오면서 울고 왔거든요. 근데 저는 판정을 받고 집에 와서 같이 얘기하는데 못 울겠더라고요. 와이프가 저렇게 울고 있는데. 그래서 너는 집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 나 하나를 데리고 좀 바람 쐬고 올게. 그리고 함께 저희 부모님 임식으로 갔어요. 여기서 차로 한 20분, 30분 내 와이프 앞에서 못 울었던 거를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막 엉엉 우는 기억이 있거든요. 평생 살면서 그렇게 울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돌잔치 때 돌잡이를 판사봉을 잡았었어요. 나중에 판사 될 건가?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운동신경이 어릴 때부터 좋았으니까 막 운동선수가 되나? 막 이런저런 환상이 있잖아요. 처음에 자폐 진단을 받았을 때는 그 여러 가지 상상했던 뭔가 축구선수 로건이, 뭐 판사 로건이, 의사 로건이 뭐가 많았는데 그게 막 어떡하지 싶은 거야. 그 로건이들이 그랬는데 울면 안 되는데. 하지만 파도는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저도 뭔가 그렇게 슬픔의 밤이 물론 있었긴 했는데 그냥 어느 순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만의 속도로 가고 있는 건데 우리 기준에서 보면 느린 거고, 그냥 자기만의 속도로 가는 거를 그냥 지켜주면서 지켜봐야겠다. 그냥 본인이 행복할 수 있는 걸 조금 조력자처럼 도와주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전보다 덜 흔들리고 단단해졌습니다. 처음 보는 할머니 손을 덥석 잡고 뭐 편의점을 그냥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발달 장애가 좀 있는데요. 얘가 왜 이래? 할머니 손 얼른 놔. 그러니까 그 할머니도 가볍게 그냥 들으시더라고요. 아이 그랬어. 그러면서 에이, 엄마가 안 된대. 가. 하면서 엄마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좋았다. 이렇게 가볍게 말하니까 저렇게 가볍게 돌아오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애가 장애인데 그거를 웃음거리로 만드냐, 뭐 그게 재밌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게 무거운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일상인데 그걸 굳이 뭐 숨기고 막 드러내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햇빛 같은 일상이 반짝일 때가 많았습니다. 화장실에서 휴지가 없을 때 엄마 휴지 좀 갖다 줘 이랬는데
자기가 눈에 보이는 휴지를 다 들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두루마리 휴지, 물티슈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들고 뭐 뿌듯하게 저한테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니까 그래, 이런 맛에 아이를 키우는구나. 핑크퐁을 보거나, 그러니까 뭐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무슨 걸 듣거나 자기가 들어서 기억에 남았나 보죠. 이제 제가 재울 때 옆에 같이 누워서 자는데 갑자기 그 노래 부르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면 너무 기특해요. 나와 같은 일을 겪고 있는 부모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도 있습니다. 유튜브 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한동안 제가 고립됐다 생각도 하고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로건이 때문에 또 연결이 된 거고, 그래서 이겨내고 또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이겨내고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막 우물 속에 갇혀 있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거기서 다 꺼내준 것도 다 로건이구나 결국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부모들 많거든요. 아직도 이제 자기 아이의 장애 정도를 되게 낮게 보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는 장애가 아니다. 남의 시선이 중요한 것보다 남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든 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아이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데를 나가는 걸 되게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 너무 그런 거 겁먹지 마시고 아이랑 다니고 싶은데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두 엄마와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취득하고자 하는 그 결심을 하신 계기가 있었을까요? 자폐에는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주에 20시간 이상 치료를 받아야지 가장 효과가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시간도 비용도 만만치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배워서 아이를 가르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따게 됐어요. 뇌 세포 간의 신경 세포 간의 어떤 연결에서 시냅스라는 연결 부위가 있고 그거의 이제 발달이 가장 절정을 이루는 시기가 만 3세입니다. 특히 이제 뇌 가소성이라는 개념에서 뇌는 자극과 어떤 환경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좀 더 이제 발달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가장 발달이 왕성한 시기인 이 만 3세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아이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나가는 치료비만으로도 이미 우리 헉헉대고 있잖아. 대출 받아서 치료비 되고 또 대출 받아서 치료비 되고 그걸 혹시 제이는 어떤 치료를 받았었는지.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는 했던 것 같아요. 3세부터 지금까지 언어, 감통, 뭐 특수체육, 미술, 놀이까지 뭐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는 받았는데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도 되게 컸고 좀 무리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뭐 200~300은 그냥. 어떤 어머님은 보통 1년에 차 한 대 값이 들어간다 그러거나 혹시 또 어떤 어머님은 가끔 오셔서 이제 선생님 제가 아이를 못 데리고 와요. 다른 활보 선생님이 데리고 오고 저는 돈 벌러 나가야 돼요. 아이 치료비 때문에. 이런 말을 들을 때는 굉장히 가슴도 아프고 또 현장에 있는 치료사로서는 책임감도 느끼고
일부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은 도움이 됐을까? 저는 사용하고 있고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는 아니지만 제가 받는 돈은 한 달에 17만 원이라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주 2회에서 3인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달에 계산해 보니까 한 12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은 단 한 2회 정도에 그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부모님의 돈으로. 개인 실손 보험은 자폐 스펙트럼 의심 증상을 보이는 아이가 정작 진단을 받고 나면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아정신과에 가자마자 코드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 F 코드라고. 그 R은 그냥 언어 지연, 그냥 단순 발달 지연이지만 F는 이게 딱 들어가면 못 고친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바로 실비를 자르시더라고요. 가자마자 F코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비보험 적용을 하나도 받지 못해서 더 치료를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어요. 보험이라는 게 그야말로 미래의 보장을 대비해서 하는 건데 정말로 치료가 많이 필요한 F코드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서는 다 지급 거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은 치료를 못 받는 현실이 된단 말이에요. R코드를 받고자 하시고 이제 소아정신과에 오셔서도 절대 코드는 꼭 정신과 코드 말고 다른 코드를 넣어달라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의사로서도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의학적인 부분 내에서의 어떤 의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달 장애가 의심되거나 발달 지연이 심하다 하면 만 3세 이전에는 조기 개입하는 메디케이드로 다 좀 커버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재활이나 치료는 거의 민간 시장에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약이나 수술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무엇보다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게 그렇지만 사람은 계속 글을 써야 살아갈 힘이 난다.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도 마음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냥 외로움이랑 고립감은 항상 저랑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이상해 보이니까 그냥 대놓고 좀 이렇게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숨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우울증이 아이 어릴 때는 정말 심했어요. 병원에 내원하시는 부모님들의 경우 따로 진료를 요청하시거나 하시는 경우도 많으십니다. 아이에 대한 어떤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괜히 이제 나 스스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약물 치료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의 심리 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어머니들은 이용해 봤을까? 저한테 조금 사치라고 느껴졌고 이제 조금 숨을 돌릴 때가 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특수반 유치원을 입학을 하면서부터 오전 시간에 제 시간이 나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드려봤더니 지금 모집 기간 끝났어요. 한두 달, 뭐 서너 달 있다가 연락 주세요. 제가 필요할 때 연락을 하니까 대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대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선뜻 또 대기를 해서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정부 지원도 있고 바우처도 있고 있는데 사실은 정보가 잘 못 들어서 못 하시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프다는 것만 듣고도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다 찾아서 예약하고 가고 막 이래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발달장애 지원센터가 있긴 있어요. 시도군에 17개 정도 있는데 여기가 영유아만 하는 게 아니라 아동, 청소년, 그다음에 성인, 그다음에
노인까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력이 없어요. 진단받고 그다음에 그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에게 연결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런 나이대에는 지금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 이걸 이용해 보시라고 정보를 제공해서 모아서 제공해주는 이런 것만 있어도 사실 부모님들은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안정감을 느끼실 수가 있잖아요.